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500선을 돌파했죠. 지난 금요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는 박스피라는 용어처럼 2,500선 앞에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고 금세 좌절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의 최근 동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최근 우리 증시에서 2,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특히 많이 거론이 돼 왔는데요. 일단 작년 11월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미국의 10월 CPI 지수 하락과 원화 강세 그리고 또 연준의 피봇 기대감 등으로 증시가 올랐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금세 좌절이 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 또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대체 수요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진 건데요. 이때 다시 한번 2,500선에 대한 좌절이 확인이 됐고 1월에 다시 한번 2,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때도 다시 한번 좌절이 됐습니다. 연초 랠리로 우리 증시가 상승했지만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건데요. 연초에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사라지고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등 이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서 1월에 다시 한번 우리 증시는 2,500선을 뚫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와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2,500선 돌파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죠. 글로벌 이벤트가 많은 상황에서 증시 박스피 돌파 시도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자 이번 주 굉장히 많은 국내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또 박스 돌파하면서 2,500을 좀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목은 오른 종목 별게 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앞두고 이제 이런 돌파 시도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좀 하나씩 보시죠. 자, 우선은 이제 한국 쪽에 먼저 집중을 하시네요. 금통위에 대한 방향성, 단기 글로벌 이벤트는 뭐가 또 있는지, 그리고 이번 2,500 돌파와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멘트, 마지막으로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너무 많이 얘기했죠? 반도체 2차 전지 저희가. 시장 그쵸. 얘기 좀 해야죠.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 개별 섹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맞아요, 했고 예. 안 다룬 이야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등등 워낙에 일이나, 이제 이야기를 예. 많이 했으니까 시장 상황을 너무 또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 2,500 상단을 돌파를 했죠. 네. 돌파를 했고 이제 이 구간에서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코스피 차트를 잠깐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 못 뚫어줬었던 구간을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예. 이 구간 조금 더 이제 길게 늘려보게 되면 사실 2,500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해서 매물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2,500 구간에 이어서 이제 사실 2,550 구간 그러니까 바로 위에 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라 가깝네요. 사실 이 구간을 제대로 좀 소화를 해줘야지 큰 네.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해서 못 뚫어줬던 매물 구간을 그래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그 위에 매물 구간을 또 돌파 시도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지금 오늘은 약간 코스닥이 살짝 흐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원래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다가 네. 오늘은 코스닥이 원래 오전에 음전을 했다가 이제 그쵸. 조금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반등해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 코스닥 이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좀 날뛰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조금씩 생겨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정말 대단합니다. 25%가 뭔 말입니까? 네, 에코프로가 여기서 설마 또 참나. 25%가 갈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가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대형주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거는 일단 기준금리 동결이에요. 계속 동결이에요? 네, 연속으로? 저번에도 동결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네. 이번에 동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동결의 계속적인 유지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 상황 보면서 금리 인상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동결은 일시적인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은에서. 네,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상황이 최근에 또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예, 뭐 은행 리스크도 최근에 좀 많이 터졌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자체도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3월에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최저치를 찍었어요. 많이 작년 3월 내려왔네요. 이후에. 네, 많이 내려왔고 네.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굳이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여기서 더 올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3.5% 수준인데 네. 그러면 시중금리가 5%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중금리가 5%대 돼버리면 대출 못 받아요. 굉장히 네. 높은 상황인 거고 네. 대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무슨 네. 네. 특히나 이제 가게도 그렇지만 기업이 못 받습니다. 그럼요. 기업이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기업이 지금 돈이 안 돌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미 도산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한계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다라고도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금리 동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미국만 좀 동결을 해주면 그렇죠. 혹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주면 그러면 시장에는 크게 나쁠 건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가 네. 안 좋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사실 시장이 좋게 작용을 했었죠. 그렇죠. 못 그동안에는. 올릴 거니까 연준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안 좋게 나왔었던 부분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구나. 사실 굉장히 또 같은 현상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고용지표를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라고는 생각이 됐지만 어찌됐든 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용지표가 낮게 나온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번 주에. 아 중요하죠. 일정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추세가 이제 어떻죠? CPI가 이번에 6%대 이전에 6%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5%대를 기록을 할 것인가? 아 포인트군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일단은 5%대에 대한 가능성은 꽤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일단은 6%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그런 이제 네, 수치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클리블랜드의 연방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5% 초반대로. 더 많이 낮추네요. 많이 이제 낮췄고 네. 최근에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았거든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5%대로 이제 이 예측을 하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2를 예상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4월에는 5.3 그리고 3월 5.2 예.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좀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CPI가 5%대로 이제 낮아진다라고 하면 연준이 사실 2%대를 원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2%대로 단기간에 낮아지기에는 지금 그거는, 너무 이제 괴리감이 큰 것 같고 그건 너무 현실성 없어요. 5%대로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모습만 보여진다라고 하면 예. 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충분히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은행에 대한 건들도 그러니까 네. 은행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좀 잘 잡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지금 최근에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수출입 지표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에 이제 회복세가 어느 정도 나타났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 그러네요. 안 좋았다가 네.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수출입 지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입 지표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어느 정도 좀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이 많이 발표가 그러네요. 됐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수치는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추가적인 흐름, 코스피는 2,550 정도 돌파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900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조금 상황을 보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뭐 수급 상황 완전 또 반대 상황이어가지고요. 우선은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 계속 유지를 해주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박스피 드디어 돌파. 아까 이제 매물병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네. 지금 반도체 쪽을 먼저 보면요. 네.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세요. 예. 금요일 날에 이 쭉쭉쭉 밀어주는 흐름 나오면서 바로 이제 쭉 양봉 뽑아내 주더니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양봉을 뽑아내 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0.2%. 네, SK 하이닉스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나주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좋은데 최근에 대장주들. 우리가 얘기했었던 소부장 종목들은 약해요. 별로 강하지 아, 그럼 않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돈이 코스피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나쁜 거냐? 네. 결국에는 코스피로 몰리는 자금이 다시 한번 코스닥으로 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반도체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코스닥에 계속해서 돈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코스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떠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셀 3사에게도 저는 상당히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에는 IRA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뛰어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최근에 삼성 SDI나 혹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삼성 SDI도 최근에 이제 한번 양봉이 길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6% 흐름 보게 되면 가장 괜찮다라고 제가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일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네,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거다. 맞네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다라는 건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 쪽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저는 박스권을 바로 또 뚫어주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 차트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가 약 한 2,520구간까지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이제 한 10월, 8월이죠. 8월쯤 돌아가게 되면 예. 딱 이때였어요. 보게 되면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또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은 이제 매물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 구간이 그러면 2,550 구간이거든요. 아, 다음 매물벽. 네, 다음 네. 매물벽이 2,550 구간인데 바로 이제 이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네. 과연 바로 이 구간을 바로 뚫어줄 수 있을까? 네. 한 번쯤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뚫어주면은 좋습니다. 뚫어주면은 코스피 쪽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몰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 대형주 쪽 조금 더 이제 접근하다가 네.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꺾일 때 코스닥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바로 꺾인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코스닥 쪽에 코스닥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돈이 순환이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잘 파악해야죠, 대신에. 그렇죠. 예. 코스닥에 지금 그동안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렸다 보니까 깨 코스피로 이제는 가고. 예, 코스피로 잠깐 돌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코스닥으로 다시 돌 거니까 예. 결국엔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결국에 같습니다. 2,5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일단요 매물벽이 그 구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예. 구간을 뚫어주면 조금 더 대형주 쪽에 가는 접근을 거고.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코스닥 다시 가고. 중소형주 쪽으로 아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순서나 이 흐름을 읽고 있으면 참 대응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못 잡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박스피 돌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목표치까지 잡아드렸고요.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이렇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나 맞아요.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가고 네.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면 이제 중소형주 벤더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대형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구나. 아.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중소형 중소형주 기다리고. 따라 타야지. 아, 크게 그런 움직일 수 거군요. 있는 거 따라 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박스피 돌파의 관건은 이 네. 주도주를 조금 더 치고 나가주는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혹은 배터리셀 3사 네. 이런 종목들 치고 나가주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코스닥은 이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쪽에 돈이 몰려서 코스닥 쪽에는 사실 그렇게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히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에서 돈이 한 번에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매매 접근은 계속해서 좀 다양화, 바닥에서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고점에서 수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종목들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 중에서 미리 좀 그런 종목들 지금 좀 빼놔야겠네요. 그렇죠. 빼놓고 접근할 준비를 해놔야겠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아. 코스피 쪽에 지금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서 이번 주 증시가 단기 일정이 다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를 좀 보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예상치가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우리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종목을 또 이제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압박을 가하고 예, 있습니다. 예, 하나 자랑하고 예. 그다음에 예. 하나 이제 또 이야기를 좋아요.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지금 성우 하이텍이 아, 예. 굉장히 좀 잘 치고 가지고 있죠. 많이 저희가 말씀해 그때 주셨죠. 7,000원 후반대에서 8,000원 정도 요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나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괜찮네요. 예, 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이 자동차 쪽은 네. 지금 IRA에 대한 수혜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자동차 쪽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또 수급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 중요하죠. 네, 오늘 에코프로발 훈풍도 결국엔 테슬라의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좀 봤는데 저는 딱 이거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뭡니까?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 플라스틱. 네. 이건 뭔 회사예요? 최근에 이제 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자동차 예.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 GM 이제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빵빵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실적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고요. 네. 올해에도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역시나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요. 공장 증설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기아도 지금 테슬라의 이러한 전략에 맞춰 가지고 올해에는 생산량을 많이 증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이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 네. 차량 경량화에도 굉장히 핵심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벼워야지 같은 충전을 해도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전기차에는 네.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하,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오늘 그렇게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봤거든요. 네. 오전 내내 계속 종목도 돌려보고 또 돌려봤는데 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딱 이거 하나만 계속 보였습니다. 이게 수급이 괜찮아요? 수급이 아주 훌륭합니다. 잠깐 차트 좀, 차트까지 네. 보면서 설명을 하면 최근에 이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그러네요.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네.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KBG를 많이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끼리 한 얘기였지만. 그렇죠. 그런데 KBG 정도의 이 수급이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거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부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오늘 딱 이 종목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깔끔해. 그래서 오늘 종목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네, 좋아요. 이거는 아껴놔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케줄도 좀 잡아드렸고요. 관련 전략들도 좀 했고 저희 종목까지 함께 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오후장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